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강의 보처강입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군의 수상 드론이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러시아제 Su-30 전투기를 잡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는 소형 드론이 대형 쌍발 제공 우세 전투기인 Su-30을 잡는 것을 보고 나서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요. 이 사건을 보고 일각에서는 이제 전투기도 쓸모가 없어졌다고 하면서 전투기도 다 치워버리고 드론으로 대체하자고 하는 무다구치 레냐가 박수칠 만한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드론 만능론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왜 드론 만능론이 틀렸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준비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이거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전투기는 현대에도 충분히 유효합니다. 인류 사상 마지막 유인 전투기라고 타이틀을 달고 있던 F-22 랩터마저도 그거 만든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인 전투기들 개발되어지고 생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투기는 무장이 없이도 적을 물리치고 압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실제 사례가 있는데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미라주 2000 전투기입니다. 2000년대 9.11 테러로 인해서 세계의 역사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분노해서 아프간과 이라크를 침공했는데요. 점령 자체는 큰 문제 없이 성공했지만 문제는 이 땅들을 안정화시키고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베트남전과 같은 수렁에 빠지고야 말았죠. 결국 미국은 10년 넘게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했지만 이 전쟁에서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 전쟁에서 손 떼고 이라크에서 물러나자 이라크에서는 온갖 정치 세력들이 극단적인 반목을 거듭하면서 내전을 벌이게 되었죠. 그리고 그날로 중동 정세는 완벽하게 개판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규모를 키운 것은 안타깝게도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각지에 있던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들을 통폐합시키고 하나로 규합시키더니만 결국 이슬람 레반트 국가, 즉 IS라는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를 건설하기에 이르렀죠. IS는 들불처럼 번져나가면서 무서운 속도로 영토를 넓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슬람교의 탈을 쓴 일종의 사이비 종교였고요. 실제로도 알라가 금지한 화형 같은 걸로 국가를 통치하면서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로부터도 이미 이단으로 낙인 찍힌 상태였어요. 게다가 신의 이름을 팔아먹으면서 끔찍한 고문과 학살을 자행하는 자들이 중동을 석권한다면 그 다음 타겟은 바로 이교도인 서방을 노릴 것이 뻔했죠. 실제로도 이들은 전 세계 각지에서 끔찍한 연쇄 테러들을 일으키면서 세계를 다시금 테러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고요. 그래서 전 세계는 이 정신 나간 나라도 아닌 유사국가를 제압하기 위해서 대-IS 전선을 구축했는데요. 다만 직접적으로 지상군을 투입해가지고 대규모 전면전을 벌이는 것은 이미 그 전에 진행해봤던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게 무리라고 밝혀진 이상 진행하진 않았고요. 대신 IS에 맞서는 현지 무장단체와 정규군을 주력 지상군으로 삼고 막대한 양의 군수물자를 지원해주는 식으로 갔죠. 그리고 각국의 특수부대들과 의용군들이 이들을 백업해주는 형식으로 진행했죠. 또한 각국의 항공전력도 여기에 참전해가지고 이들의 화력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전쟁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갖은 노력 끝에 IS의 영토는 점점 축소되더니만 2017년 10월 드디어 IS의 수도인 라카가 탈환되면서 IS라는 유사국가는 사실상 멸망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IS가 수세에 몰리는 상황에서도 IS의 이념 자체는 전 세계에 전염병처럼 퍼져나갔는데요.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IS를 추종하는 무장단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가지고 골머리를 앓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보코하람으로 대표되는 IS 추종단체들이 세력을 키워가지고 그나마 살만하다는 나라인 케냐마저도 테러에 시달리는 등 몸살을 앓게 되었죠.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런 IS 추종단체들이 허약한 아프리카 나라 하나 먹어버리고 제2의 IS를 건국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중 가장 핫했던 것은 사하라 사막 이남에 있던 사헬지대에 있는 나라들이었는데요. 사헬지대는 사하라 이남에 있는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와 과도한 목축과 농경으로 인해서 빠른 속도로 사막화가 진행이 되는 곳이었고요. 당연히 이 지역들은 갈수록 농경과 목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경제가 이미 이전부터 파탄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경제 파탄에 더불어가지고 정치적인 불안까지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곳이었죠. 말리조차도 2012년에 투아레그족이 대대적으로 반란을 일으켰고 정부마저도 쿠데타로 뒤집어지면서 말리 내전이 발발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틈을 타가지고 IS 사헬 지부와 알카에다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들은 막대한 지하디스트들의 지원을 등에 업고 투아레그족 군대와 정부군 모두를 압도하며 말리 중심부로 진격했죠. 이대로 가다가는 말리가 IS의 수중에 떨어지게 뻔했습니다. 그럼 대참사 터지는 거예요. 이 꼴을 보다 못한 프랑스와 미국이 개입을 했습니다. 특히 말리는 프랑스의 나와바리인데 절대 참을 수가 없었겠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각종 멤버십 전용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3년 프랑스군이 대대적으로 말리에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말리 내전에 개입한 IS를 반으로 접어가지고 저 멀리 동부 산악지대로 던져버렸죠. 미국도 말리의 특수부대와 항공부대들을 전개했습니다. 이로써 말리 내전은 빠르게 안정화가 될 수 있었죠. 그러나 산악지대로 런을 친 IS는 다른 기회를 엿봤습니다. 그 기회는 바로 말리 바로 옆에 있던 나라인 니제르였죠. 그렇다면 니제르의 당시 상황은 어땠는가? 니제르는 나라 크기는 크긴 하지만 사헬지대 한가운데 위치되어 있고 바다는 하나도 접해 있지 않은 내륙 국가입니다. 이 때문에 1990년대부터 이미 경제는 폭망 상태였고요. 잦은 쿠데타가 벌어지면서 착실하게 국가 막장 테크트리를 밟아가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이 틈을 타가지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인 IS 사헬 지부와 보코하람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곳에 새로운 IS를 건국하려고 세를 불리고 있었는데요. 이때 말리에서 런을 친 IS와 알카에다 세력이 대대적으로 합류하면서 아예 대대적인 봉기까지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니제르 정부군은 아무리 나라가 막장이어도 이슬람 원리주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극렬하게 저항을 했는데요. 그러나 돈도 없고 지휘체계도 불안정한 군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경기가 IS 쪽으로 흐르나 했더니만 말리에서 도망친 IS들이 니제르에서 세를 키워가지고 깽판을 부리자 당연히 프랑스와 미국은 니제르 정부군에게 막대한 양의 군사장비를 지원해줬고요. 곧바로 특수부대들과 항공부대들을 투입시켜가지고 IS 퇴치에 나섰죠. 이들은 치열하게 니제르에서 IS에 맞서 싸웠는데요. 연합군은 IS의 간부들을 제거해야만 이들의 세력을 줄일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참수작전에 나섰습니다. 2017년 10월 4일 12명의 미 육군 특수전부대, 즉 그린베리 대원들과 그들이 제자로서 육성하던 30명의 니제르군 특수부대가 차량을 타고 어디론가로 출동했습니다. 이들은 현지인으로부터 IS의 간부가 말리 인근에 있는 마을에 숨어있다고 제보를 받고 출동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들이 해당 간부를 덮쳤지만 딱히 중요한 간부는 아니었고 IS 사헬 지부의 하급 장교 몇 명을 처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허탕을 쳤다고 판단하고 이들은 빠르게 본부로 복귀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나 그린베리가 떴다는 소식은 다른 IS 부대들로 빠르게 전파가 되었죠. 곧바로 IS는 대간첩 작계를 갖다가 발동시켜서 그린베리의 예상 퇴출로에 차단선을 펼치고 목진지에서 매복을 했습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적의 특작부대 침투에 대응해가지고 실시하는 국지도발 대비기의 그 훈련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린베리 팀은 운이 안 좋게도 IS가 매복한 목진지를 정면으로 통과하는 퇴출 코스를 잡게 되었죠. 얼마 뒤 그린베레가 통코통고 지역의 작은 숲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적이 매복하기 딱 좋은 곳이라서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그린베레는 차량의 빠른 기동성을 이점 삼아가지고 이곳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돌파해서 가면 된다고 판단을 했죠. 다행히도 숲길에 출구가 보였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공격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이곳을 빠져나가나 했더니만 갑자기 뒤에서 RPG-7이 날아들어왔습니다. 이윽고 총탄이 측면과 후방에서 빗발치기 시작했죠. IS는 목진지를 잡고도 그린베리의 빠른 돌파에 당황해가지고 사격 타이밍을 놓칠 뻔했다가 간신히 뒤늦게 공격을 개시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IS 부대가 도망치는 차량의 꼬리를 무는 모양새가 되었고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높은 확률로 이 매복을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었겠지만 문제는 타고 온 차량은 민수용 픽업 트럭들이었습니다. 때문에 방탄 능력도 없고 타이어가 피격에 대비되는 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후미 차량들 두고 갈 수 없었던 그린베리 팀은 여기서 정지하고 교전에 나섰던 것입니다. 이렇게 IS의 매복은 성공하고야 말았죠. 당시 그린베리 팀장이 직접 우회해가지고 적진의 규모를 파악해보니 숫자가 약 50여 명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파를 시도해볼만 했죠. 실제로도 IS가 매복을 성공시키긴 했지만 당연히 그린베리보다 장비나 실력이 별로다 보니까 추풍 낙엽으로 썰려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린베리의 위치를 파악한 IS는 곧바로 다른 부대들을 빠르게 동원해가지고 그린베리 팀을 포위하는 봉쇄선을 펼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규모는 한개 중대 이상급인데다가 제대로 된 곡사각인 박격포까지 가지고 있었죠. 사람들이 박격포에 대해서 별거 아닌 화력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사거리가 소총 사거리보다 월등히 깁니다. 게다가 고각사격으로 쏘기 때문에 탄이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낙하하기 때문에 엄폐물을 무시하고 뒤에 떨어집니다. 또한 약실 압력이 약하다 보니까 탄체가 얇아도 돼가지고 그만큼 폭약이 많이 들어가서 동체급의 곡사포 대비 화력도 훨씬 세요. 수직으로 날아와서 꽂히기 때문에 파편이 원형으로 분산돼가지고 피해를 주기도 훨씬 더 쉽습니다. 야간에는 조명탄을 쏴줄 수 있으니까 야간 투시경을 갖추고 있는 그린베리 팀이랑 거의 비슷하게 전투를 진행할 수가 있었고요. 한마디로 박격포라는 무기 자체가 경무장인 특수부대들을 대상으로는 사신과 같은 무기입니다. 결국은 그린베리 팀은 후퇴를 결심했습니다. 그린베리 팀은 일단 가동이 가능한 차량들에 사람들을 나눠 태우고 후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린베일의 대원 3명이 자신들의 제자들인 니제르군을 먼저 보내고 자신들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퇴출 과정을 엄호하고 나서 그때 후퇴하겠다는 살신성인의 결정을 내렸죠. 니제르군이 차를 타고 출발하자 남기로 한 3명의 대원들은 곧바로 연막탄을 펼치고 필사적으로 퇴출로를 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퇴출로를 엄호하던 브라이언 하사가 총에 맞아서 사망하면서 그린베리 팀의 첫 전사자가 발생하게 되었죠. 남은 2명은 브라이언 하사의 시신을 차량에 태우고 퇴출하려고 했지만 차량이 피격당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둘은 뛰어서 예정 집결지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제레미야 존슨 하사가 다리에 총을 맞게 되었죠. 제레미야 존슨 하사는 자신은 틀렸으니 먼저 가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전우를 전장에 두고 갈 수 없었던 더스틴 라이트 하사는 이내 발걸음을 멈추고 그의 곁에 남았습니다. 이 둘은 몰려오는 IS들한테 총을 쏘다가 장렬하게 전사하게 되었죠. 한편 집결지에서는 인원 체크를 하던 도중에 퇴출로를 엄호하던 그린베리 대원 3명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린베리 팀은 이들을 구출하려고 다시 매복지로 병력들을 보내왔지만 이미 그곳은 IS 병력들이 바글바글했고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되었죠. 글렀다는 것을 한 대원들은 곧바로 나머지 대원들을 데리고 빠르게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IS 병력들이 곧바로 집결지에도 들이닥쳤죠. 이때도 마지막으로 자청해가지고 남아서 퇴출로를 엄호하던 팀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적이 너무 대부대라 가지고 총탄이 빗발치고 있어서 차량에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들도 뛰어서 후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존슨 병장과 2명의 니제르군 제자들이 뛰어서 필사적으로 집결지로 향했지만 이내 2명의 니제르군은 총에 맞아서 쓰러지고 말았죠. 존슨 병장도 팔과 다리에 수많은 총상을 입어가지고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무 하나를 의지한 채 다가오는 IS 병사들한테 힘겹게 권총을 쏘다가 사로잡히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인근 마을로 끌려가서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처형되었습니다. 한편 미국군 특수전사령부에서는 그린베리 팀이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곧바로 구출작전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구출작전은 근처에 말리에 주둔하고 있던 프랑스군이 주력으로서 진행하게 되었죠. 곧바로 프랑스군 특수부대가 헬기를 타고 출동했고요. 미라주 2000 전투기가 레이저 유도 폭탄을 달고 긴급 출격했습니다. 미라주 2000 전투기는 교전 지역에 도착을 했지만 이들의 추가적인 무전 보고가 없었어가지고 이들의 현 위치와 상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1차 매복지에 남아서 퇴출로를 엄호하다가 전사한 3명의 그린베리 대원들이 가지고 있던 무전기 이거를 갖다가 IS가 노획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무전 내용을 듣고 있을 게 뻔하니까 그린베리 팀에서는 전파 침묵을 지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미라주 2000 전투기들은 이들의 현재 위치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미군에서 이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MQ-9 리퍼 드론을 급하게 출동시켰죠. 한편 그린베리 팀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대규모의 IS 부대들한테 토끼몰이 당하듯이 도망치다가 도착한 곳은 하필이면 수풀이 우거져 있는 늪지대였습니다. 차량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니까 결국은 도보로 이동을 시작했는데요. 이들이 출구 끝에서 마주쳤던 광경은 절망적이게도 넓디 넓은 사막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막을 가로질러서 도주를 할 경우에는 IS 병력들은 늪지대에서 엄폐한 채 일방적으로 그린베리 팀을 사냥하겠죠. 게다가 그린베리 팀의 상태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총에 맞지 않은 사람들을 찾는 게 어려울 정도였고요. 심지어 운전을 하던 병력도 팔꿈치에서 솟아져 나오는 피를 무시하고 악으로 깡으로 운전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이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수많은 교전을 치르고 늪지대까지 도보로 통과해 오면서 이들은 탄약과 체력도 고갈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짧은 유언을 메모하고는 늪지대의 출구에서 진을 친 채 최후의 전투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이윽고 IS 병력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격렬하게 저항하기 시작했죠. 그린베리 팀의 최후의 전투가 진행되던 도중 리퍼 드론이 도착했고 이들의 위치가 파악되었습니다. 미라주 2000 전투기는 리퍼가 알려준 그린베리 팀의 위치를 보고 폭탄을 투하하려고 했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적군과의 거리가 거의 손바닥을 닿을 정도로 가까워가지고 폭탄이나 기총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종사는 난감한 처지였긴 하지만 그린베리 팀이 이대로 전멸당하는 꼴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는 기지를 발휘했죠. 조종사는 기체를 몰고 교전 지역을 멀리 우회해오더니만 나무 한 그루 높이의 초저공으로 고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애프터버너를 켜서 최고 속도로 질주했죠. 소리보다 빠른 마하 1.1의 속도로 IS 병력들 위를 질주하자 고막이 찢어질 듯한 굉음이 터졌습니다. 음속을 돌파할 때는 충격파, 즉 소닉붐이 이들을 덮쳤던 것이죠. 곧장 IS 병력들은 놀라서 주저앉았고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도 간접 체험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아덱스 가면은 이제 블랙 이글스가 에어쇼 할 겁니다.
거기서 블랙 이글스가 막 화려하게 앞에서 대형 짜고 비행하면서 여러분의 이목을 집중시키죠. 그 사이에 블랙 이글스 기체가 몰래 여러분들 뒤로 저공으로 접근해 오더니만 꽝 하고 지나갈 겁니다. 이때 심장 떨어진 줄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진짜 깜짝 놀래요. 저도 처음 들었을 땐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참고로 이때 블랙 이글스가 사람들 놀래키려고 뒤에서 몰래 다가올 때 그렇게 막 나무 한 그루 수준으로 낮게 날아오는 건 아니고 생각보다 또 느린 속도로 접근해 와요. 왜냐면은 너무 빠르게 접근해 왔다가 그리고 너무 저고도로 접근해 왔다가 여러분 고막 터지면 안 되니까 일부러 그렇게 약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도 그 정도예요. 근데 블랙 이글스가 접근해 오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은 고도에서 2배 빠른 속도로 여러분 머리 위를 통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총 떨구고 주저앉을만 하죠. 이런 식으로 수차례 IS군 상공위를 미라주 2000이 질주하자 겁에 질린 IS 대원들은 모두 빤스런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포위가 풀리자 그린베리 팀원 중 한 명이 성조기를 들고 사막으로 뛰어나와서 자신들의 위치를 알렸죠. 곧바로 프랑스군 특수부대가 헬기로 이들을 구출하면서 그린베리 팀은 전원 전사할 위기에서 극적으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작전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최정예 그린베리 대원 4명과 니제르군 4명이 전사하는 뼈아픈 손실을 얻었는데요. 하지만 전투기가 전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한계치까지 잘 보여줬던 사례로 남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투기는 무장을 사용하지 않고도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소형 드론도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긴 하는데 앵앵거리는 소리보다는 확실히 소닉bom이나 제트 엔진의 굉음이 훨씬 더 효과 범위가 넓고 파괴력도 어마어마하죠. 따라서 이제 전투기가 소형 드론에게 밀려서 쓸모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냥 밀스퍼거 취급하시고 병먹금 해주시면 됩니다.